어떻게 지난주에 해보니까 영상 만들어 보시는 게 갤러리 안에서 만드는 영상 어떻게 좀 잘 되시나요? 해보셨어요? 갤러리 영상 만드는 거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죠?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안 되신 분 몇 분 계셨죠? 우리 선생님하고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된 거, 나머지 분들은 선생님 다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영화 만들기가 다 된 거 알고 있어요. 영화 만들기가. 그래서 영화 만들기가 쉽게, 그래서 이 스튜디오 앱이 한 번 하게 되면 이 스튜디오 앱이 설치가 돼요. 선생님들 폰에 이 앱 자체가. 그래서 갤러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영화만 만든다, 영상만 만든다면 이걸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여기 항목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선택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완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요 화면으로 넘어오죠.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 이 스튜디오, 이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앱들이 여기 다 모여져 있다라는 거, 여기 그죠? 요 확인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요거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이게 선생님들이 잘 익히셔야지 앞으로도 다른 앱들을 선택하실 때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근데 뭐 이게 복잡한 앱을 사용한다고 해서 썩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편하게 쉽게 접근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로 이제 취미를 붙이셔서 그렇게 만드시다가 내가 거기서 어떤 효과를 준다든지 AI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제 다른 앱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영상 편집 앱들은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근데 사진 보정 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지난주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갔었어요? 이제 갤러리로 일단 기본으로 가야 되겠죠? 갤러리로 기본으로 가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선택을 하게 돼서 앨범으로 가셔도 되고, 뭐 앨범에 가서 이제 원하는 폴더에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그죠? 이 만들기. 그래서 이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만들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GIF냐, 콜라주냐, 영화냐, 그걸 선택을 3가지 할 수 있어요. 이걸 하실 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서 영화가 없이 GIF와 콜라주만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만들기, 만약에 이번에 여기가 없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앱을 또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최대 첫 번째 선택할 때 60장까지 가능한 거예요. 60장까지. 그래서 10장만 먼저 선택을 하고 사진만 이제 먼저 불러왔어요. 사진만. 그래서 영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이제 선생님 이제 플레이를 시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가로 사진 앨범 폴더로 이렇게 가로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가로로. 이게 가로로 현재 된 상태에서 시간은 사진 한 장당 3초, 총 10장에서 30초의 사진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서 플레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크게 요 편집하면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오른쪽 메뉴에, 여기 메뉴가 이제 전체 이 메뉴가 안 보이고 이 화면만, 영상 편집 앱 화면만 보이게끔 플레이 버튼과 요게 버튼, 요게 그 버튼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요 하얀색 슬라이드 바, 요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어느 위치에 추가할 건지 요 슬라이드 바 다음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동을 해가지고 난 요 사진 뒤에 할래. 그러면 여기다 놓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선택을 해보고 이렇게 두 번째 선택할 때는 50장까지 가능한 거예요. 50장까지. 그래서 한 장 선택하게 되면 요 슬라이드 바 다음 장소에 요 사진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메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요 T는 뭐예요? T? 글씨,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텍스트.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글씨 써주는데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주황색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터치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글씨를 여기다가 글씨를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화 만들기 엔터 날짜 이렇게 넣어주시면 025.08.05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줄로 들어갔잖아요. 두 줄로. 그래서 폰트 6가지 여기 폰트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폰트에 대한 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선생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색상, 요 글자에 대한 색상은 여기 동그라미에 하얀색이니까 요걸 터치하시게 되면 이제 글자가 색이 보이겠죠? 그럼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글자가 파란색이 보일 거고, 현재 흰색 옆으로 밀어버리면 다양한 또 색상이 또 나옵니다. 이런 색상이 보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가독성이 높은 색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T는 글자 테두리를 넣어주냐 배경색을 넣어주냐 이런 것들이에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체 그림자, 요게 이제 입체 그림자가 만들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아무데나 터치하시게 되면 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 네 군데에 동그라미 점이 있죠. 이 동그라미 점을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이렇게 늘리면 글자가 커져요. 글자가 커지는 요런 상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여기 레이어, 현재 글씨를 넣기 때문에 레이어가 들어왔죠. 레이어도 역시 하나 만들 때마다 기본은 3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영화 만들기를 초반에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지만 보여줄래? 그럼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글씨가 안 나오죠. 글씨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나올부터는 여기다 두 번째 요 슬라이드 바를 갖다 놓고 텍스트가 아닌 나는 이모티콘을 넣고 싶어. 그럼 요 이모티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모티콘, 뭐 갤러리에서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하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 여러 가지 이런 반짝반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를 넣게 되면 이 스티커 위치를 선생님이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스티커 역시 3초예요. 3초. 그러면 3초가 나오는데 각자 이게 텍스트도 그렇고 스티커도 클릭해 보면 뭔가 하단에 메뉴가 하나씩 또 생겨요. 그죠? 텍스트는 편집하는 이 연필 모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 글자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그래서 눌러보면 이 글자가 나오는 처음에 나올 때 페이드 인이냐 줌이냐 줌 아웃으로 나올 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인 때 이제 글씨가 나오는 전환 효과죠. 그래서 페이드 인으로 주겠다. 그러면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선택하시게 되면 0.5초 동안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0.5초가 너무 빠르면 여기 슬라이드 바를 선생님이 조금 늘려서 한 1초 정도, 나는 1초에 난 좀 나오게 할래. 이렇게 해서 글씨가 나오는 요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 이제 글씨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웃을 선택한 상태에서 뭐 줌 아웃을 하게 되면 글씨가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줌 아웃도 역시 0.5초는 너무 빠르니까 살짝 이렇게 1초 정도로 늘려볼게요. 이렇게 1초로 그렇게 넣고, 인 아웃을 난 안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쓸래. 그러면 반복으로 얘가 계속 글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자막 같은 경우는 서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그런 게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은 쓰지 않고 다 적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 글씨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3초 뒤에 다시 사라지는 요런 느낌으로 바뀌겠죠. 네, 요렇게 3초 뒤에 사라지는 요런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스티커를 선택하면 스티커는 다른 건 없고 역시 여기 애니메이션 요 동작에 대한 인 아웃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인 아웃을 줘도 되지만 반복을 줘도 상관없어요. 반복을 줘도 이렇게 흔들흔들 같은 거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바운스 같은 것도 있고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느리게 해서부터 빠르게 이 단계가 5단계가 있으니까 요걸 선생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와 텍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글씨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스티커는 반짝반짝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까지 따라오시는데 무리 없죠? 예, 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바를 세 번째 사진에다 갖다 놓고 여기 연필을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연필은 그리기예요, 그리기. 근데 이거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연필 그리기 요런 걸로 그리기 지우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라는 게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우리는 요걸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연필로 내가 낙서한다든지 뭐 지우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요건 뒤로 여기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심표는 뭐예요? 음표. 음악이죠, 음악.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슬라이드 바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음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선택할 때는 항상 슬라이드 바가 맨 앞으로 가게끔 해놓고 여기 음악을 선택하시게 되면 사운드 트랙은 갤럭시에서 주는 저작권 풀려있는 음악들이고 그 다음 내 음악은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일반 가요나 팝이나 클래식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업로드해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 이런 데다 올리게 되면 가능하면 저작권 풀린 음악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운드 트랙을 눌러보시면 여기 다양한 하단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현재 내가 선택한 사진에 어울리는 그런 카테고리에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뭐 감성적이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면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음악들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고 하나씩 선택해서 마음에 들면 자, 감성적인 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옆에 눌러서 활기찬 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요 오션이 되게 음악이 되게 경쾌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션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오션이 들어왔어요. 쭉 옆으로 가면 이제 30초를 넘어갈 수도 있고 얘가 그 30초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초보다 작으면 이게 늘린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여기 보시면 자르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고 수치통도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여기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그러면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하나가 더 생겨요. 하나가 더 생겨. 그러면 하나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자, 요거를 얘를 한번 줄인 상태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요걸 꾹 눌러서 한번 뒤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붙여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선생님이 살짝 눌러 선택하시고 이제 끝에 줄에 맞춰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갖다 놓으시면 여기 맞아지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이어 붙였어요. 자, 이어 붙였는데 첫 번째 음악을 선택하니까 하단에 스피커가 나왔죠. 그럼 스피커를 눌러보게 되면 얘가 이제 페이드 인아웃이 있는데 우리는 페이드 아웃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 두 번째 거에서는 얘를 페이드 아웃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서서히 사라지게끔 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음악은 만약에 내용 안에 뭐 어떤 이게 동영상이면 원래 음악이 있을 텐데 그 음악을 이제 지워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음악만 있는 거니까 이 상태로 놔두고 서서히 들어보시면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를 클릭한 상태로 얘를 조금 더 안으로 넣어서 얘를 조금 더 가지고 들어와서 얘를 늘리는 게 낫겠죠. 요렇게 끊어지는 소리가 요렇게 조금 너무 작아지지 않는 상태까지 음악을 좀 줄인 상태로 요렇게 해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서서히 사라졌죠. 네,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작할 때도 요거는 이제 서서히 음악이 커지니까 굳이 페이드 인을 넣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메뉴로 텍스트 넣어봤고 이모티콘 넣어봤고 음악까지 넣어본 상태로 길이까지 맞춰봤어요. 요까지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다 추가로 삽입하는 건 다 해봤는데 이제 장면과 장면 사이에 보시면 이제 다각 박스가 있어요. 요거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박스가 있는데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그냥 바뀌긴 해요. 이게 바뀌는데 요걸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요 네 가지 장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네 가지. 페이드 디졸브, 페이드 슬라이드, 사라지기. 그게 있는데 선생님이 사진과 사진 바뀔 때마다 난 네 가지를 다 적용해 볼래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여러 가지. 근데 난 한 가지만 할래. 그래서 하나 선택하고 모두 적용 누르면 나머지가 다 적용이 돼요. 처음과 끝만 놔두고 다 사라지게 적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과 끝도 다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처음과 끝이 다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면 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걸 누르게 되면 첫 번째 거도 페이드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시작 부분에 갖다 놓으면 아예 화면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엔딩에 가보면 음악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얘는 안 사라지고 있어. 끝났는데도. 그럼 얘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얘도 페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끝나게끔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보면 엔딩 크레딧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빈 클립을 눌러서 까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글씨를 다시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만드니 뭐 감독 누구 뭐 이렇게 감독 점 누르고 고니 그 다음에 뭐 출연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출연 점에서 누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고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날짜 만든 날 뭐 이렇게 해서 2025.08.05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렬을 자로 정렬을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적용 누르게 되면 여기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무 크면 요렇게 좀 줄여도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해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팍 나타나죠. 팍 나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터치해서 애니메이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페이드 줌인이나 페이드 인을 넣어서 주고 아웃을 페이드 아웃 이렇게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눌러서 쭉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글자 오타난 것들은 다시 수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때요? 지금 순간 우리가 영화를 사진으로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으로 간단하게 영화를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이런 기능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요 앞뒤 페이드 인아웃 주는 거 여기 없었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페이드 인아웃 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면서 이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능이 좋은 거죠. 이 기능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영화를 이렇게 하나 순간적으로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진이 이제 꽉 차지 않았잖아요. 사진이 꽉 차지 않은 상태니까 요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요걸 선택해서 요거를 이제 늘리는 방법 요런 것들도 있어요. 다른 앱에서는 이걸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사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 가로의 화면에 꽉 차게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얘는 그것까지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나중에 얘도 또 추가되겠죠. 그런 기능들이 추가될 거라고 이제 또 기대도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손으로 줄여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모티콘 같은 것도 더 넣으셔도 되고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36초 처음에는 30초였지만
6초짜리 가 이미지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영상으로 페이드가 되면서 사진이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훨씬 더 이쁘고,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다 끝났으면 완료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된 건데, 지금 이제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된 게 아니라 요 앱에 저장이 된 거예요. 앱에. 그래서 여기 내 영화 여기를 이제 터치해서, 여기 내 영화를 터치해서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이건 뭐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름 변경, 그 다음에 저장, 영화 저장을 눌러야지만 이제 이로써 이제 내 갤러리에 이 영화 mp4 파일로 저장이 된다. 이제는 확실히 아셨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스튜디오 앱을 통해서 갤러리에서 영화 하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진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진으로 만든 거 말고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거. 영상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영상. 자, 그러면 영상, 이 스튜디오 앱의 화면이 떠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새 프로젝트, 요 화면에서 스튜디오 앱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이 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야 만약에 이런 화면이 스튜디오 앱에 설치가 안 되는 분이라면 아까처럼 처음처럼 다시 갤러리에서 이제 선생님이 만들기 하면 되겠죠. 갤러리에서 선택하고 만들기. 영화를 이제 동영상을 이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 동영상을 불러와 보는 걸 해볼게요. 자, 동영상 만들기 눌러서 영화 눌러서 동영상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3개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찍은 영상이 세로 화면이다 보니까 세로로 불러와졌죠. 세로로 찍은 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제가 찍은 거, 이건 가로로, 첫 번째 게 세로로다 보니까 이건 가로로 왔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해서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요렇게 회전을 시키고 요렇게 늘려볼게요. 얘는 이제 늘려지는 게 돼요. 요렇게 지금 다 돌렸어요.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파일을 제가 3개를 불러왔죠. 3개를 불러왔는데 여기 아까 없던 메뉴 하나가 여기 생겼어요. 이 가위 메뉴. 요게 이제 AI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AI 기능이. 요게 이제 있으신 분이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 AI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9초짜리 영상을 불러왔는데 요 29초짜리를 난 다 필요가 없어. 찍어온 게 1분이 넘고 막 3분 넘었어. 그러면 요 AI 기능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편집을 해서 얘가 만들어줘요. 자, 그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각 구간에 하이라이트 구간만 남기고 자르고 있대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없죠? 두 분 없죠? 에어컨이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나? 춥죠? 네. 추위를 즐기시는 게 어떨까? 나중에 덥다고 더워 죽겠네 이럴 것 같은데. 자, 했던 29초짜리가 지금 너무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6초밖에 줄여지질 않았어요. 6초밖에 줄여지질 않았는데 길이를 내가 더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길이를 내가 절반 정도로 줄이는 거라서 15초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그래서 23초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얘가 이제 여기 29초짜리 23초로 줄어들었어요. 자, 22초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러면 여기 영상을 내가 이제 알아서 만든 거예요. 존전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존전 제가 차 안에서 못 내리고 너무 쏟아져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찍었는데 소리 진짜 이게 들으니까 시원하죠.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구간만 만들 수가 있다. 그 나머지 4개는 똑같죠? 나머지 4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개니까 이 전환, 장면 전환 효과가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뭐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모드 적용 누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화면이
요렇게 바뀌는 슬라이드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 이것도 이뻐요. 이 문 열어주는 게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쭉 가보시면 엔딩도 마찬가지로 엔딩은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도 마찬가지로 페이드 이렇게 페이드 인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영상이 또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음악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배경음악을 넣게 되잖아요. 자 선택해 볼게요. 자 요걸 넣어볼게요. 자 음악이 들어갔어요. 음악이 들어갔는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얘도 좀 짧네요. 그럼 얘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냥 영상을.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해보고 아이고 여기 줄이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 얘 슬라이드 바를 갖다 놓고 여기 오른쪽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가운데 거는 자르는 거고 요거 왼쪽 걸 없애는 거예요. 요걸 오른쪽 걸 없애는 거고 요 슬라이드 바 요 기준선을 가지고 내가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자 여기서 슬라이드 바를 누르게 되면 현재 얘 음량이에요. 그죠? 얘 음량. 이거는 노래 음량이죠. 여기 음량. 여기 음량이 여기 지금 음량이잖아요. 얘 음량을 얘가 지금 소리가 있는데 요 소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요거를 지금 두 개가 다 들어가죠. 두 개가 그럼 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요걸 선택하고 요 음량을 조금 줄여도 되겠죠. 원음을 그대로 살리고 그럼 이렇게 살리면 그래서 두 가지 조절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자 어떻게 해요? 소리는 원래 원음은 살아있고 이렇게 반대로 해줘도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으니까 제목 넣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 만드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짧아서 그랬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행사 영상 누가 가지고 있는 폰들이 제일 좀 괜찮은 폰이 있다면 최근 폰이 있다면 행사를 다 찍었어요. 뭐 2분 3분 각 코너별로 찍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또 편집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한 두세 개 불러와 서너 개 불러와서 하이라이트 딱 만들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시간 한 2, 30초로 딱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기 그 영상하고 영상 저기 아까 음량 조절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영상편으로 이렇게 여기는 원음 그대로 좀 살리고 싶고 해서 배경음악을 좀 줄였듯이 다른 영상에서는 좀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니까 이거 하나는 이걸 내가 아예 지울래. 지워도 돼요. 그러면 얘만 지워진 거예요. 얘만 지워진 거예요. 얘는 없죠. 소리 안 나죠. 얘는 소리 나죠.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영상별로.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영상별로 선생님이 원하는 원음을 배경과 원음을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완료 누르면 저장됐고 요거는 영상 편집으로 한번 저장해 놓을게요. 영상 편집을 해놓고 이름 변경 누르고 다시 영화 저장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 갤러리에 영화가 저장되겠죠? 네.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바뀐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하는 업데이트된 기존에 이제 영화 만들기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많이 기능이 좋아지고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갤러리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죠? 다 스토리 있죠. 이 스토리에 가보면 스토리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영상을. 지가 알아서 그냥 AI가 그냥 알아서 언제 찍었던 영상을 모아서 지가 그냥 그 스토리를 제목도 넣어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스토리도 역시 내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지가 알아서 언제 찍었는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 날라갔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 그래서 스토리도 선생님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도. 여기 스토리를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게 새로운 기능이 내가 만든 스토리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스토리를 적어서 얘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 요건 이제 AI 기능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 점색이 눌러보면 스토리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 만들기 선생님들이 여기 눌러보시면 스토리 이제 제목부터 여기 넣어요. 그 제목 넣고 추가 눌러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앨범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사진에서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쭉 누르면 최대 100장까지 처음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100장까지 이렇게 눌러서 자 완료 누르면 어때요? 스토리 1에 사진만 불러왔더니 얘가 음악까지 다 넣어줘요. 알아서 음악까지 그냥 음악까지 얘가 잔면 전환까지 다 해서 알아서 그냥 쫙 만들어 줍니다. 요게 스토리예요. 요게 스토리. 내가 뭐 손댈 게 없어. 그냥 사진만 불러오면 제목 넣어주고 사진만 불러오면 알아서 장면 전환 해주고 배경음악까지 얘가 선택을 해준다. 예. 요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 음악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이 사진들이 보이고 플레이되는 요 내용들이 보여요. 그래서 요 내용이 보이는데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음표가 있죠. 음표를 누르게 되면 이 카테고리로 그냥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음악을 카테고리로. 그럼 여기 바꾸시면 음악이 바뀌겠죠. 아까하고 지금 다른 게 나오죠. 네. 음악이 바뀌었죠. 음악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음악이 바뀌고 선생님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날짜가 이제 내가 언제 이 사진을 다운 받았는지 이 날짜가 나와요. 얘가 지금 알아서. 그 다음에 이게 상단에 점 3개는 뭐예요? 공유 버튼이죠. 공유 버튼. 그 다음에 점점점 눌러보면 얘기에 대한 즐겨찾기 추가라든지 이 날짜에 사진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 제목을 내가 변경한다든지 이 영상의 대표 이미지 딱 이 스토리에 들어왔을 때 이 영상 대표 이미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 내보내기 옵션 세로냐 가로냐 이 크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동영상으로 저장 가능해요. 여기서만 봐도 되지만 만들었는데 내가 괜찮아 그러면 이 느낌을 그대로 동영상 누르면 얘가 동영상으로 저장까지 돼요. 예, 스토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운받아서 나만의 파일로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앨범 폴더 안에 이 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스토리도 나중 예전에는 이게 스토리 만들어주는 게 넘어가면 하이라이트 영상 예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토리 영상이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만들어줬었는데 지금은 그 하이라이트가 AI 기능으로 바뀐 거고 이렇게 지금 넘어왔습니다. 어때요? 이 스마트폰 변천사가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시면 이 사진에 내가 만든 스토리를 해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게 나온 거고 여기다 스토리를 정하면 내가 이야기를 적어서 뭐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뭐를 만들어줄지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진짜 잘 만들어. 설명을 적으래요. 원하는 스토리의 설명을 적으래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메뉴, 여기 갤러리 마지막 메뉴 누르면 동영상만 보냐, 즐겨찾기, 최근 항목, 사진첩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공유 앨범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휴지통이 여기 있어요. 휴지통이. 그래서 휴지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삭제한 여기 사진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30일 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일 뒤에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30일 전에 내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하고 복원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지운 지 30일 안에만 됐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설정 눌러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갤러리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지난주 했던 복습이었어요. 어때요? 좀 더 기록이 이제는 이 갤러리에서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확실히 하시겠죠? 예, 확실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이나 슬라이드 사진을 불러와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었으면 잘 찍은 사진도 있을 거고 잘못 찍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막 어둡게 찍힌 사진도 있고 너무 밝게 찍힌 사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도가 안 맞아서 막 뭐 위치가 좀 잘못됐다든지 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포토 에디터에서 내가 보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 보정하는 거를 이제 갤러리에서 보정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 폴더에 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런 사진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사진과 요 사진 이거 거의 똑같잖아요. 요 사진을 만약에 내가 불러왔을 때 AI가 수정해 주는 게 뭐예요? 이 화면을 한번 위로 올리면 이 전체 메타 값이 나오면서 여기 리마스터라는 게 뜰 거예요. 다 웬만한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리마스터 다 있죠. 리마스터 요게 첫 번째 AI로 얘가 편집해 주는 거예요. 색상 보정이나 밝기 보정을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리마스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가 사진 리마스터 중이라고 이게 딱 뜨고 사진을 진짜 잘 찍힌 사진이면 바뀐 전후가 똑같아요. 근데 밝기가 조금 어두웠다든지 너무 밝다든지 하면은 얘가 원본과 리마스터된 사진이 차이가 없어요. 네, 요렇게 이제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게 흐릿해 보이는 사진이 선명해 보이죠? 선명하게. 그 다음에 얘도 조금 선명해졌어요. 꽃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좀 바뀌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선명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리마스터된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선명도가 높아졌죠? 샤픈 값이 더 들어간 거예요. 샤픈 값이. 자, 요렇게 해서 하단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얘를 덮어 씌웁니다. 원본을 그냥 덮어 씌워요. 그래서 새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키워보면 아까 이게 조금 흐렸던 게 여기 흐렸던 게 초점이 맞아서 아주 선명하게 라인이 잘 보이게끔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라인이 잘 만들어졌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수정할 때 어디로 가요? 여기 하트 있고 연필 있죠. 우리 연필을 눌러야 돼요. 우리 이게 연필이 포토 에디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포토 에디터. 여기 연필이. 그 연필로 딱 누르게 되면 이제 포토 에디터 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까 바깥에서 리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사진이 저장이 덮었었잖아요. 딱 들어왔더니 여기 어때요? 난 저장된 게 리마스터 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원본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원본 복원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원본 복원을 할까요? 딱 누르면 아까 사진이 돌아와요. 정상적으로. 이 기능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원본 복원한 사진을 다시 내가 처음에 찍었던 사진과 똑같이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저장. 그래서 저장 안 하면 원본 복원을 요걸 이제 이대로 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장 누르면 원본이 보관된 상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리마스터 적용된 게 사라진 거죠. 그럼 아까 보시면 살짝 이 라인이 아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리마스터 된 사진과 아닌 게 좀 차이가 납니다. 다시 연필로 들어와 버리면 연필로 들어오면 이제 하단에 5가지 메뉴가 있어요. 5가지 메뉴. 하단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반짝반짝 별 모양이 있죠? 별 모양. 요건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AI 기능.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동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래요. 선택. 여기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면 누르면 자,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세요 라고 나옵니다. 요게 요 기능이 들어있으신 분, 없으신 분 선생님 없으시고 예. 아니 그거 거기로 간 게 아닌데 지금.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산천에 상단 올렸을 때 여기 이 상태였잖아요. 네. 여기는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나오고 여기 요 상태에서 연필로 눌러야 이게 클릭하게 되면 포토 에디터로 가는 거예요. 포토 에디터. 포토 누르면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처럼 똑같죠? 네. 똑같은데 여기서도 AI 기능이 바로 있다 이거죠. 요게 아까 우리 바깥에서 보이는 요 점점 요 반짝반짝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해도 되지만 연필로 눌러서
들어와서 해도 된다. 요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요걸 누르면 여기 요 기능이 이 기능이나 아까 바깥에서 요 기능을 눌렀을 때 이 기능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기능. 근데 우리는 포토 에디터로 들어와서 하겠다. 지금 제가 들어온 거예요. 자, 요 AI 기능이 없으신 분 계시죠? 네. 여기 AI 기능 없죠? 누구 없으신 분? 여기 AI 기능 있으실 텐데 선생님들은 연필 누르고 들어왔을 때 없어요. 없어요? 여기 반짝반짝 없어요? 네. 아, 이게 없으시고 그래서 선생님 없으시고 선생님 없으시고 되는 게 지금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예. 리마인더가 그 기능 어떻게 거기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반짝반짝을 눌러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게 되면 네, 같은 거예요 지금. 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생성형 AI 기능은 안 쓸 거예요. 지금 생성형 AI 기능은 안 써. 있다라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자, 우리는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거고 지금은 안 쓸 거고 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 여기 하단에 있는 이 5개 메뉴를 쓸 거예요. 5개 메뉴. 자, 5개 메뉴를 쓸 건데 첫 번째 노랗게 선택된 게 이게 메뉴가 선택이 된 상태예요. 첫 번째 게. 이 노란 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건 자르기예요. 자르기인데 자르기에 3가지 기능이 있어요. 3가지 기능이 기울기를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기울기 뭐냐? 사진이 내가 찍었는데 약간 삐딱하게 찍혔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 하단에 슬라이드로 좌우로 움직여 보면 이제 바뀌죠. 요런.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 수평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요거 돌려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좀 위아래로 좀 이동시키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았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요 수평이 안 맞을 때도 있죠. 수평이. 그러면 얘를 누르면 이렇게 수평을 왼쪽 수평이냐 오른쪽 수평이냐 요런 것들을 내가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찍었는데 한짝하게 이상하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 수평으로 높이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높이를. 문제기 아시겠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수직도 가능하겠죠? 그럼 수직은 위아래가 되겠죠?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예. 우리가 지금 이거 빔 프로젝트 맞출 때 보면 수평 수직 이게 맞출 때 있죠? 예,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런 기능이. 그래 수직 수평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게 자르기 기능에 기울기, 수직, 수평 기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르기에 와 있더니 모서리에 하얀 이 라인이 있죠? 그럼 내가 이거 쭉 당기면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3선 보이죠? 지난번에 알려드린 3분할 선. 요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꼭지점에다가 얘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는 요거를 여기 점에 맞추는 데다가 얘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자르기만 해도 사진이 엄청나게 살아나는 거예요. 요 자르기만 잘하셔도 그 다음에 요 교차점의 위치를 구도를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자르기만 잘하시면 사진이 엄청나게 잘 살아난다. 엄청나게. 이 완전 퀄리티가 달라져요. 자르기만 하셔도. 야, 요게 첫 번째 거 아시겠죠? 새롭나요?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이걸 눌러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뭐 연필 갤러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연필 버튼을 눌러보신 적이 거의 없다. 그죠? 예. 해봤어요? 예.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편집 앱과 보정 앱 같은 경우는 요게 메뉴가 거의 그림이 똑같아요. 요 그림이. 그래서 이 자르기 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필터예요, 필터. 이 사진을 찍었지만, 나는 요 색감보다 하나씩 터치해 보시면 나오는 색감들이 있어요. 요런 색감으로 선생님들이 바꿀 수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느낌이 좋죠. 요 노란색이 더 돋보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 아, 나는 흑백으로 갈래. 약간 이런 톤으로. 요런 것도 괜찮겠죠. 요렇게 해서 약간은 노이즈가 낀 것 같은 느낌의 요런 것도 쭉 옆으로 밀어보시면 하나씩 한 장의 사진이지만
여기 필터가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죠? 여기 지금 흑백으로도 가능한 거죠.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17개, 17개. 그죠? 원본부터 해서. 얘는 자동이고. 예.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한 장을 찍었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필터만 다 적용해서 따로따로 적용한다 치면 서로 다른 사진에 17장이 나오는 거예요. 17장. 그리고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 요걸 클릭하게 되면 무료 필터를 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삼성에 연결되어 있는 갤럭시와 연결되어 있는 요걸 터치하시게 되면 앱에 카메라 특수 효과를 해서 카메라 360, 캔디 카메라, 그 다음에 카메라 필터, 그 다음에 룰리캠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돈 있는 게 있고 돈이 없는 게 무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무료는 다 다운 받으면 아까 그 필터 뒤로 다 붙어요. 필터 뒤로. 자, 필터 뒤로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면 얘가 바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 번씩 이 필터 다운로드 받기 전에 얘를 클릭해 보면 어떤 느낌의 필터인지 얘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느낌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료 있는 거를 선생님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예, 시간 나실 때 필터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와서 해놓으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게 여기 나오죠? 여기 특수효과 받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여기 C360이라 해서 BBN이라는 요런 효과. 이거 되게 이쁘잖아요. 색감이. 요런 느낌의 색감으로 사진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 저장 누르시면 덮어 쓰는 거고 점점점 3개 누르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요렇게 선생님이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파일로 저장 눌러놓으면 이제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원본이었고 요게 수정한 거예요. 사진이 어때요? 완전 달라졌죠? 요게 원본이고 요게 수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르기 하고 필터만 적용했는데 완전 색다른 사진이 탄생이 됐어요. 요렇게 해서 만져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만져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연필로 들어가 볼게요.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뀐 거예요. 자, 연필 요까지 하고 지금 48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쉴게요. 자, 연필 가볼게요. 다시. 예. 자, 우리 필터까지 해봤어요. 필터, 그죠? 필터 여기 동그라미 3개. 이거는 어떤 사진 편집 앱을 다 들어가도 요 아이콘은 변함이 없어요. 요 아이콘, 요 4가지 아이콘은 거의 다 있어요. 그 앱에 고정하는 앱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터까지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요 해가 뭘까? 해가. 요게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해를 딱 누르면 열 몇 가지의 색감, 밝기 요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능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라이트 밸런스가 첫 번째 건데 이거는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인 취향이에요. 본인 취향. 그 대신 사진을 최적화 시켜줄 수 있는 본인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색감도 이쁘고 밝기도 좋고 요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물론 남들이 나 이게 너무 어둡게 나온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이게 좋아. 이게 정답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라이트 밸런스 첫 번째 거 라이트 밸런스 보면 좌우로 움직여 보면 뭐가 바뀌는 게 보여요. 그죠? 예. 밝기가 틀려지죠, 밝기가. 그래서 밝은 색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빛에 대한 밸런스. 요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 밝기예요, 밝기. 이게 빛의 전체적인 해의 밝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두워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더 밝아질 거고. 그죠? 너무 밝아지면 사진이 다 날아가죠.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너무 밝게 찍은 거는 살짝 어두워지면 어때요? 얘가 좀 살아나겠죠? 예, 그런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노출이에요, 노출. 내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요 값을 어떻게 조절하겠다. 요거를 하는 건데 요것도 보시면 이제 플러스로 하게 되면 더 밝아지. 요 느낌이 비슷해요. 밝기나 노출이나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 좀 틀리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과 검정색 대비. 그러면 대비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하고 플러스 가는 거하고 색감이 진해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보시면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얘가 색감이 진해져요. 색감이. 그러면 좀 나는 이 내가 찍은 사진을 좀 강렬하게 좀 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대비를 높이는 게 낫겠죠. 대비를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나는 좀 흐리게 갈래. 뿌옇게 갈래. 그럼 이렇게 뿌옇게 가면은 약간 옛날 사진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살 무늬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하이라이트. 밝은 데는 밝게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해주는.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서 세밀하게 좀 이게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밝아지는 건 더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더 어두워지는. 요렇게 내가 느낌이 달라지죠. 조금씩 아까하고 밝기도 달라요. 그래서 요런 걸 선생님이 슬라이드 바로 조절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의 사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또 가시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뭐예요? 말 그대로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그림자 생기죠? 여기 이렇게 어두운 데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걸 더 진하게 하든지 어두운 그림자를 내가 밝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사체 이 꽃은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배경이 많이 바뀌죠. 배경이 요렇게 선생님이 조절하는 게 이제 틀린 거예요. 각각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보시면 이건 채도예요. 채도는 색을 진하게 하게 되면 얘가 빨개지고 색을 빼버리면 얘가 흑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채도가. 그래서 진하게 가버리면 더 붉은색 계통, 노란색에서 붉은색 계통이 가는 거고 빼버리면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 찍었는데 아까 필터에서도 흑백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채도만 가지고도 흑백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줘서 선생님이 나는 색을 했는데 색이 조금 진하게 좀 안 나와. 좀 이렇게 해서 좀 노란 계통이나 빨간 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가셔서 좀 이렇게 색감을 더 주셔도 되겠죠. 채도 값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 물방울 같은 게 뭐냐면 이건 틴트예요. 색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부드러운 감성을 좀 더 이렇게 넣어주는. 부드러운 분홍색 계통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지금 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틴트. 그래서 이 온도계는 뭘까요? 온도계는 색온도예요. 색온도인데 이 색온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100으로 가게 되면 노랗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0으로 가면 차갑게 파랗게 되는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카페에 갔더니 사진 찍었더니 노래. 이 불빛 때문에 노랗게 나왔어. 그러면 이 노란 불빛이 이렇게 노랗게 나왔으면 요거를 좀 더 색온도로 가서 선생님들이 쫙 빼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 노란 빛을 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색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노라면 좀 얼굴도 좀 노랗게 좀 황달기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가 이 노란 불빛을 많이 쓰는 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색을 좀 이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빛이 있다. 이 삼각형은 선명도. 그럼 내가 찍었는데 약간 흔들렸어. 그 다음에 약간 초점이 잘 안 맞았어. 이런 것들을 살짝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얘 어때요? 너무 많이 주니까 노이즈 생기죠. 요거는 보통 많이 주게 되면 여기 한 10에서 요 정도 10에서 20 사이 정도만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사진에 노이즈가 낍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색감에서 요 선명도에서 플러스로 갈수록 얘가 라인이 더 선명해지는 게 보이죠? 요런 라인들이 좀 선명해집니다.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내가 찍은 게 조금 흔들렸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선명도를 조금 높여주시면 사진이 살아나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명료도도 사진의 이 느낌을 좀 더 강렬하게 좀 바꿔줍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저는 원위치 시켜놨는데 나 이거 줘 이도 줘 나 싫어 다 하기 힘들어 너무 복잡해. 여기 오토 있어. 오토 요거 딱 누르면 얘가 최적화 시킵니다.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뭘 적용했는지 보게 되면 옆으로 누르면 노란색이 점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 노란색 점이. 자, 다시. 자, 볼게요. 이 누른 게, 오토를 누르게 되면 이 점 생긴 게 바뀐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뀌었죠? 세 가지가. 그래서 밝기가 2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출이 14가 들어갔고, 대비가 59나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이 바뀐 게 보이시죠?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이 AI가. 그 바뀐 상태에서 또 개별로 또 하셔도 돼요. 또 가능합니다. 너무 대비가 너무 강하네? 그럼 나는 좀 살짝 내려서 대비를 잠깐 다시 내릴 수 있고요. 밝기도 너무 밝고, 아니면 나는 좀 더 가서, 끝에 가서, 샤픈값, 색온도하고 이거 좀 더 주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살짝 가서 더 주셔도 돼요. 이렇게 바꿔주셔도 된다. 그럼 사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이것도 다른 파일로 저장 누르면, 아까 우리가 찍었던 사진, 요게 이번 바꾼 거고, 요게 바뀌기 전 거예요. 어때요? 또 바뀌었죠? 요게 맨 처음에 원본이고, 요게 두 번째 사진이고, 요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포토 에디터에서 지금 자르기 했고, 그 다음에 필터 적용했고, 그 다음에 색 보정까지 했어요. 색 보정까지. 요 세 가지만 잘 다루시기만 하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무리 막 삐딱하게 찍었어도, 그 다음에 색감이 이상하게 나왔어도, 여기서 선생님들이 다 보정을 해서 진짜 예쁜 사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 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스튜디오에서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영상 편집을.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사진으로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블로그 글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을 그냥 다이렉트로 무조건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고 보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 기능이 다른 이제 보정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앱들이 있어요. 뭐 에픽이라든지 스냅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지 않아도, 물론 그건 더 전문적인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쓰지 않아도 여기서 갤러리에서 충분히 포토 에디터라는 앱을 가지고 이 멋지게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 이렇게 잘랐더니 훨씬 더 이쁘고, 그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더 낫겠죠. 요거는 리마인더만 해준 상태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사진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최종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에디터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 했어요. 그죠? 요 스티커가 뭘까요? 스티커. 요게 스마일 마크. 요것도 이제 들어가면 그리기도 있고요. 그 다음 스티커. 그리기는 뭐 여기다 낙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낙서요. 이렇게 그리게 이렇게 낙서가 가능합니다.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지우개로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지우개 지울 수 있고, 그 다음 스티커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여기 스티커들이. 요런 것들 선생님들이 여기다 사진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갖다 놓고, 요렇게 사진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하나씩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뭐 내 얼굴이 들어있는 스티커가 있다? 그럼 내 얼굴을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내 얼굴이 있다? 그럼 내 얼굴 표시 요렇게. 이건 내 사진이야. 이건 눈물이 있네. 이건 눈물 빼고, 눈물 있고, 요걸로 할게요. 윙크하고 있는 거. 자, 요런 걸로 나만의 캐릭터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진은 이제 이렇게 꾸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도 넣어줄 수 있어요. 글씨. 언제 찍은 사진이고, 요 사진을 나는 내가 표현하고 어떤 제목을 쓰고 싶어.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영상 편집할 때 텍스트 쓰는 거나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요 기능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까지 넣어주시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네 가지가 사진을 꾸미고, 색 보정하고, 필터 주고, 자르기 하고, 요거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AI가 없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요까지는 다 있죠? 네, 선생님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점점점 요 네 개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AI 기능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여기서 없으신 분이 있어요. 이 점점점 4개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다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도 있으세요? 네. 점점점 4개? 자, 여기 눌러볼게요. 점점점 4개. 자, 뭐뭐 나와요, 선생님들? 네. AI 지우개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역 자르기 있죠? 네. 그 다음에 부분 색칠이 있죠? 네. 그래서 색상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옆으로 밀어볼게요. 스타일이 나와요, 스타일. 그럼 이 스타일은
내가 찍은 사진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스타일을. 그럼 스타일 눌러보면 이게 원본이에요. 강아지는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코미? 완전 다른 사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림이 됐어. 그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인가? 10몇 가지. 볼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맞죠? 총 10가지의 스타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이쁘죠? 네. 너무 이쁘죠? 네. 네. 이렇게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물을 찍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풍경 사진 찍어도 되게 멋있어요. 이게 풍경 사진도 완전 다른 사진이 탄생합니다. 다른 사진으로. 자, 마음에 여기는 이제 인물 이렇게 인물 요거 보시면 요 방향이 좀 틀려져요. 여기 또. 자, 요렇게 바뀌어졌고요. 그다음에 완료 누르면 요렇게 지금 적용이 된 상태예요. 지금 느낌이 완전 달라졌죠. 사진이. 요렇게 스타일을 이게 숨겨져 있어서 다들 안 이게 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예, 이 스타일은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아세요, 다들. 그래서 옆으로 밀면 스타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색상 조정 한번 해볼게요. 색상 조정 누르면 뭐 색깔이 나와요, 그죠?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노란색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노란색만 바뀌어요. 자, 노란색만 색조를 내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여기 연두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채도를 내가 흑백으로 바꾸고 밝기를 내가 이렇게 환하게 했어요. 어때요? 사진이 완전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상한 사진이 됐어요. 이상한 사진.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만 나는 여기 녹색 있죠? 녹색이 되게 많죠? 이 녹색을 선택하고 선생님이 색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럼 노란색 바탕에 바닥에 노란빛이 있는 꽃이 있는 곳에 노란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렇게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파랗게 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도도 바꿀 수 있고 밝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이 색상 조정은 원하는 컬러만 선생님이 원하는 컬러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색상 조정은 아시겠죠? 예. 원하는 컬러만 바꿀 수가 있다. 어때? 재밌으세요? 네. 예. 자, 이번에 부분 색칠 한번 가볼게요. 부분 색칠. 자, 부분 색칠은 여기서 이제 색상을 유지하고 싶은 부분을 누르세요라고 떠 있어요. 그러면 유지하고 싶은 색은 노란색이야. 그러면 노란색만 살아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흑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터치하시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색상으로 바뀝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부분 색칠. 자, 완전 흑백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얘가 색상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럼 꽃색만 하면 꽃색 바뀌어오겠죠? 그럼 느낌이 또 다르죠? 원래 있는 색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 원래 있는 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빼겠다. 그러면 원래 있는 색을 뺄 수가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고요. 느낌이 선생님이 나는 그 부분 컬러 있잖아요. 부분 컬러. 이게 신들러 효과인데 주변은 흑백인데 피사체만 컬러인 이런 느낌 그런 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 색칠이에요. 부분 색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되게 기능이 많죠? 이게 되게 많아요. 기능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영역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영역 자르기는 사진에 남겨둘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영역 자르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가 스티커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스티커. 그러면 이 애기 똥풀에 이 노란 잎이 있잖아요.
여기만 내가 자동으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완료 누르면 요게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진으로. 요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른 이름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요렇게 아까 요렇게 있던 사진이 요것만 따온 거예요. 요것만. 그럼 요게 필요 없으면 그리기에 가서 스티커에서 선생님이 이거 지우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를 AI로 지워도 되겠죠. AI로 필요 없다면 요것만 선택해서 다 지워지네. 지워도 되는 이렇게. 자, 그럼 스티커로 얘를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플러스 눌러서 지금 방금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얘가 자, 그러면 여기에 스티커로 얘를 요렇게 윤곽선이 있는 거 컷아웃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만화 스타일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컷아웃 스타일로 해서 완료 누르면 얘가 스티커로 저장이 된 거예요. 요게 스티커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요걸 내가 스티커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우고 만약에 이제 스티커에 가보면 지금 여기 만든 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다른 사진에 요 사진이 아닌 이제 선생님 다른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요 사진을 불러와서 연필을 누르고 스티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만든 거 갤러리 여기 있는 거 말고 갤러리 누르면 여기 만든 거 있죠? 요거 누르면 여기 와 있는 거 똑같은 게 여기 들어와 있죠? 요렇게 스티커로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뭐 한다? 영역 자르기에서 하는 거예요. 영역 자르기 아시겠죠? 도형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형 동그라미 사각 세모 하트 별 이렇게 잘라올 수가 있어요. 요 모양으로 내가 스티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도형 모양 5가지 도형 모양으로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키워도 돼요.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트,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네모 뭐 이런 걸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뭔다? 영역 자르기예요. 영역 자르기.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 사진을 스티커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AI 지우개는 다들 아시겠죠? 요 AI 선택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지우려는 대상을 선택해서 따라 그리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면 얘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럼 딱 지우개 딱 누르면 옛날에는 좀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잘 해줘요. 진짜 이렇게 해주고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빛 반사도 있고 그림자 지우기도 가능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빛 반사 누르면 얘가 이제 빛이 있으면 빛 반사를 지우고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지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료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지우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필요 없는 것들을 따라서 그리시면 바로 지울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AI 지우개 여기 5가지 여기 메뉴가 있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토 에디터에 자르기, 필터, 색상, 색 보정, 그다음 스티커와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에서 AI부터 해서 스타일까지 5가지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게 바로 포토 에디터다. 예.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나중에 동영상 보셔도 되지만 요거 이제 포토 에디터에서 지금 내가 찍었던 사진들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사진으로 변모하겠죠. 변화되겠죠. 그럼 이제 그냥 찍은 사진을 어둡게 찍은 사진, 너무 밝게 찍힌 사진, 뭐 색상 이상의 찍은 사진, 흔들린 거, 뭐 기울어진 거 이런 거 이제 다 선생님들이 여기 포토 에디터로 들어와서 예쁘게 만들어서 딱 다시 탄생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장 누르면 스티커까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지난주 거 복습하면서
갤러리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상도 만들었고 포토 에디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어요. 이렇게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연필 아이콘 클릭하고 여기 자르기, 필터, 색 보정,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 그 다음에 AI 조정에 색상 조정부터 스타일까지 이런 걸 다 했어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네. 자, 이런 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 여기 AI 기능이 또 있어요. 이렇게 AI 기능. 요거는 아까 연필 눌렀을 때도 똑같이 AI 기능이 있고요. 요거 AI 기능 없으신 분들 때문에 이제 안 했던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AI 기능 같은 경우는 진짜 뛰어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AI 기능 딱 누르게 되면 생성형 편집은 지우는 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는 내가 이미지에다 추가하고 싶은 거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면 그려져요.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여기 AI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뭐,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생성 딱 눌러볼게요. 뭐로 만들어지나 얘가 지금. 감자네. 야, 뭐로 만들어질까 한번 볼게요. 비행기도 되고 뭐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기능이 점점점 이 별 이게 생성형 AI 기능이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것도 AI 기능이라 좀 없으신 분들 때문에 안 하실 때 화면을 꾹 누르면 얘를 선택을 했어요. 얘만. 그럼 복사 스티커로 바로 저장이 되고요. 이미지 저장되고요. 복사 눌러서 다른 사진을 불러왔을 때 예, 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꾹 누르면 붙여넣기. 그럼 얘가 여기 붙어요. 이렇게 내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전에 이런 게 따는 게 되게 이게 눕기 따기인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포토샵에서 따기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피서치를 꾹 내가 원하는 걸 꾹 눌렀더니 알아서 딱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너무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기능들이. 자, 요렇게 지금 지난주부터 했던 게 이제 포토 에디터, 갤러리에서 영상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포토 에디터로 사진 보정, 여기까지 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사진만 우리가 수정을 했었잖아요. 사진만.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도 연필을 딱 누르게 되면 동영상도 다 돼요. 동영상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원하시는 필터 색깔로 바뀌고요. 색 보정, 만약에 어둡게 찍겠다, 다 보정이 가능합니다. 사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만 되는 게. 이 기능은 영상 편집 앱, 어떤 앱을 봐도 다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조정 안에 이런 기능으로 다 밝기 조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찍은 사진, 동영상이 좀 어둡게 찍혔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사운드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AI로 해서 오디오를 지울 수가 지난번 해봤잖아요. 오디오 지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운드 트랙 여기다 영상에다가 내가 바로 음악을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총 6가지 메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자르기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동영상도 포토 에디터로 편집이 가능하다. 동영상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만 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갤럭시 폰에 들어있는 이 갤러리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다양히 많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캡컷, 비타, 키네마스터,
블로, 스프링, 필모라 뭐 여러 가지 이게 영상 편집 앱이 있어요. 다양하게 이게 있는데 비타는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됐어요. 예전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나라 거예요. 비타는 네이버에서 만들었고요. 비타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와 스프링은 이것도 우리나라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싱크도 키네마스터에서 만든 거예요. 비트싱크도.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가로 영상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로 영상. 이 눌러보면 얘를 이제 눌러보면 얘 새로 만들기 딱 누르면 얘는 가로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예 편집 이 화면이 이렇게 가로로 넘어가 버려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영상을 불러와도 만약에 이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영상이 편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키네마스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로 영상 편집이 되게 대세잖아요. 그 키네마스터에서는 가로 편집은 키네마스터 쓰지만 세로 편집은 스프링이라고 씁니다. 스프링 앱은 세로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스프링은. 그래서 이런 최적화된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로 영상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그 스프링도 키네마스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쓸 수가 있다. 다 이제 무료로 쓰게 되면 워터마크는 생겨요. 워터마크는 생기는 거고 비타는 국내 건데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데 이것도 세로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건 워터마크를 내가 안 넣고 쓸 수가 있어요. 워터마크가. 그래서 비타를 설치하시게 되면 오늘 비타와 캡컷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자 비타부터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비타를 한번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한글로 비타 치셔도 돼요. 비타 치면 요렇게 V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뜰 겁니다. 자, 비타 설치되셨죠? 자, 비타는 지금 우리나라 건데 오늘 요거하고 이제 캡처하는데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이제 광고 한번 뜨고요. 광고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화면 뜨시죠? 네. 이렇게 뜨는데 오른쪽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게 있어요. 설정. 요거 클릭하시면 비타 마크가 여기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활성화 파랗게 되어 있지 말고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에 비타 마크가 안 들어가요. 비활성화 시킬 수 있죠? 네. 되시죠? 자, 요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영상 안에 어디서 편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것만 해주시면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비활성화 하시는 예, 이렇게 하얗게 파랗게 해놓지 말고 여기 어디서 들어가시냐면 여기 요거 톱니바퀴 요걸 클릭. 그러면 비타 마크를 파랗게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하얗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럼 편집하실 때 이제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 편집할 때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지고요. 요즘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앱들이 무조건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이건 프로젝트는 편집하러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와서 자르기 하고 이어붙이기 하고 장면 전환 주고 우리 아까 스튜디오에 샀던 것처럼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캡컷도 그렇고 키네마스터도 그렇고 스프링도 그렇고 비타도 그런 게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 가운데 템플릿을 누르면 자 뭐가 있냐면 이게 카테고리별로 가로 영상, 세로 영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난 유튜브 쪽으로 볼래? 그럼 유튜브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릴스, 인스타 릴스 쪽으로 볼래?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전체 이렇게 영상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 요게 핫픽셀이라는 게 있으면 총 보시면 이게 14초 영상이에요. 14초 영상. 그 다음에 하트가 723개 많이들 썼고요. 그 다음에 7719 요게 갖다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음악과 함께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 자 하단에 아까 14초짜리를 했잖아요. 하단에 14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필름처럼 생긴 게 숫자가 써 있죠. 요게 필요한 클립,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이 7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7개. 7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7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템플릿을 내가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기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비디오나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비디오를 불러와도 되지만 우리는 일단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로.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편집했던 거 이렇게 선택해보고 그 다음에 7개라고 했으니까 7개가 돼야 되겠죠. 7개가 되게끔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7개. 그럼 7개가 다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 다음 버튼, 이 활성화, 이게 파란 버튼 이게 생깁니다. 7개가 다 끝났으면 이렇게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 파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얘가 이제 딱 편집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사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알아서 편집이 된 거예요. 알아서 편집이 되는. 그래서 비디오가 있고 PIP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자물쇠가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선택이 안 되는 거고 PIP로 되어 있는 건 내가 클릭하고 선생님이 편집이 가능해요. 다시 클립을 바꿔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글씨가 들어있는 거는 여기에 또 텍스트가 있겠죠. 그럼 텍스트가 있다라는 건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글씨를. 그래서 이런 게 세 가지 메뉴가 나중에 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재밌는 템플릿에 내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14초 영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상단을 보시면 1080 요건 이제 화질이에요. 화질. 그래서 1080 풀 HD 30프레임을 쓸 거냐 예상 파일 크기는 7.4메가 그 다음에 더 올리면 더 용량 커지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상태에서 내보내기 누르면 얘가 비디오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만 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템플릿으로 영상 내가 여름이다 인스타다 뭐 카테고리별로 잘 선택하시면 요걸로만 만들어서 내가 갤러리 스튜디오로 불러와서 거기서 이어붙여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셔도 돼요. 물론 이 안에서 만드셔도 되지만 그렇게 만드셔도 된다. 그러면 갤러리에는 스튜디오 앱에선 템플릿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속도는 뭐 인터넷 속도에 따라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멋진 영상을 갤러리에 저장 중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저장됐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내가 유튜브나 릴스나 스토리로 내가 옮길 수가 있고요. 상세 편집을 누르면 편집을 할 수가 있긴 하면 다시 넘어가긴 해요. 편집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추가로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이게 이제 상세 편집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프로젝트에서 편집하러 들어갔을 때 요런 메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죠? 예, 거의 요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타일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고 필터 있고 그 다음에 PIP는 요 그림처럼 픽처 인 픽처예요. 그러면 있는 영상 안에 다시 또 하나 영상을 위에다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거. 요게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쭉 옆으로 밑에 가면 맨 마지막에 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조정이 뭐예요? 우리 아까 했던 색 보정 요 기능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게 아시겠죠? 요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들이 들어 있다면 여기 보면 모든 클립에 적용 이게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편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세 편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자 우리는 어디에 가 있다? 요게 갤러리로 나가면 갤러리에 이제 비타라는 앱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앨범이 이 비타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어때요? 들어와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거를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편집하는 거는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 눌러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불러와서 어떻게 하신다? 자, 뭐 이렇게 보이면 우리 아까 여기서 글그램에서 썼던 이런 영상들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죠? 순서대로. 그럼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내가 10장을 선택을 했어. 다 눌렀어.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겠죠? 요게 장면 전환이에요. 아시죠? 네. 이렇게 플러스가 추가되는 거. 위치는 바뀌었지만 플러스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편집, 사운드, 텍스트, 스티커, 효과, 필터 이런 것들이 아주 있어요. 그럼 하나 클릭할 때마다 그 메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그냥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 역시 플레이 눌러서 기본 누르면 이렇게 효과, 장면 전환 효과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야지만 내 앱에 다운이 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렌즈 효과로 적용했는데 모든 클립에 적용하겠다. 그럼 다 적용하겠죠? 다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렌즈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됐으면 여기는 이걸 눌러셔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V자 눌러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 근데 얘는 우리 아까 갤러리에는 맨 앞에 거도 장면 전환 효과가 있었죠. 근데 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요 앞에다가 빈 화면을 넣어서 맞아요. 빈 화면을 넣어서 빈 클립. 이미 영상 소스에서 빈 클립을 넣는 거예요. 빈 클립을 넣어서 들어갔죠. 생겼죠. 여기서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검정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살아 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빈 클립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 여기다가 엔딩 무슨 효과? 페이드 아웃 이런 것도 주겠죠. 디졸브 효과로 줘서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편집 효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템플릿은 선생님이 그래서 템플릿으로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 기능들이. 그래서 봄에 대한 거, 뭐 AI 그림, 러브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눌러서 하나씩 편집해보는 거. 요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 있는 유튜브 그 템플릿이 있잖아요. 네, 예, 예. 여기에 이제 내가 넣고 싶은 자료를 넣어서 쇼츠로 해서 제작해서 올려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유튜브 쪽은 가로, 세로 이렇게 따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요런 걸 선생님이 인트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아우트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인트로면 인트로 떠 있는 것도 있고요. 아우트로 여기 인트로 떠 있죠. 아우트로는 아우트로로 떠 있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만의 영상으로 가로, 세로 영상을 만드셔도 된다. 예,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비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캡컷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중국 건데 요 캡컷도 다운로드 받으면 똑같은 그런 기능이 똑같아요. 이 캡컷의 모든 화면의 구성이 비타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보시면 자, 캡컷 띄우면 자, 이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유료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여기 템플릿 있죠. 템플릿 누르면 자,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내가 검색이 가능해요. 2인짜리로 쓸 거냐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도 여기에 얘는 또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아우트로 엔딩을 하겠다. 그 아우트로 엔딩 나오는데 지속 시간이 몇 초짜리를 쓸 거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해요. 필터링해서 이런 기능이 여기 얘는 좀 더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21초짜리에 들어가는 클립은 2개. 요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집으로 가보면 여기 화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까 우리 비타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써보시면 된다. 템플릿이 바뀐 게 예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카테고리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하나씩 올려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쁘죠? 요런 것도. 자, 요거 보시면 요 영상 같은 경우는 눈높이에서 찍은 게 아니죠. 그죠? 눈높이가 아니에요. 밑에 내려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꽃들을 찍을 때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찍는 것도 되게 이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셀카봉이나 이런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바닥으로 완전히. 그래서 위로,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 찍으셔도 되고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밑에 내려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밑에 쭉 올리 동영상 찍으시면 그러면 그 영상 자체가 되게 이뻐요. 그런 것도. 그 촬영하는 방법이 이 셀카봉이 내가 밑에서부터 쭉, 내가 사람이 키가 안 되니까 밑에서 쭉 훑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훑어서 아니면 바닥부터 이렇게 쫙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이앵글 드론 촬영처럼. 네. 아까 그 기타에서 선생님께서 꽃으로 해서 그 카라곤하면 그 템플릿을 들어오셔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유튜브에 쇼츠로 올리고 싶어. 근데 그 템플릿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의 문제가 상관없어요. 여기서 쓰는 템플릿은. 예, 여기서 올라와 있는 템플릿. 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음악에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캡컷에서 자동으로 주는 음악 같은 경우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캡컷에서 올라가는 게 유튜브에 음악이 막혀서 안 올라갈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캡컷에 여기서 만드는 음악을 삭제를 하고 유튜브에 올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수업에 지금 없었는데 지금 조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쇼츠를 하게 되면 여기 쇼츠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해서 올렸어요. 이게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거 올려요. 그러면 다음 누르고 그러면 얘는 스마트폰에서 올리게 되면 쇼츠는 180초까지 가능해요. PC에서 올리면 6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올리면 180초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완료 누르면 지금 영상이 음악까지 들어갔죠. 음악까지 들어갔는데 내가 사운드를 추가해서 여기 추가해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추가된 상태에서 기존 음악은 내가 여기 조정해서 내 오디오는 지우고 여기서만 쓰는 거야. 여기서 주는 음악, 유튜브에서 주는 음악만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자막도 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리고 여기서 세부 정보를 선생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 삭제 플러스 눌렀을 때 여기 추가 눌러서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릴 때는 유튜브 앱에서 주는 음악을 주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기존에 주는 음악이 혹시나 저작권에 걸려 있어서 유튜브에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영상 어떤 편집 앱이나 PC 앱에서 만들 때 사운드를 아예 없애고 아예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올릴 때 그럼 스마트폰 올릴 때는 180초까지 가능하니 그러면 이제 쇼츠 영상을 만들어도 60초 이상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된다. 예.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인데 업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죠. 그러면은 저작권이 대체로 가요나 팝이 올라는 가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들은 거의 다 그 사람들은 내 노래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저작권은 있지만 내 노래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작권이 걸려있긴 음악이긴 하지만 쓸 수는 있어. 그 대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이 쇼츠가 수익이 발생해서 나한테 수익이 안 와. 수익은 나한테 안 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아예 못 올라가는 음악 같은 경우는 아예 얘가 아예 차단이 돼요. 처음부터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콘텐츠가 터져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내 거죠. 그렇죠. 당연히죠. 네. 안전한 건 유튜브 내에 막 쓰는 게 좋죠. 쓰는 게 좋죠.
이 스마트폰을 올릴 때는 유튜브에 들어있는 이 음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거기에 뭐 인기 급상승하는 음악도 있고 뭐 요즘 트렌드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쇼츠를 보게 되면 쇼츠 안에 이 음악을 내가 쓸 수 있게끔 얘네들이 풀어놓은 음악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리믹스가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건 이 사운드는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 음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거는 또 없죠. 여기는 광고니까 없으니까. 여기 또 여기 또 썼어. 8만이 벌써 썼어요. 이 사운드를 템플릿도 쓰고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얘네들이 음악을 쓸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도 리믹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쇼츠도 그래요. 그래서 리믹스로 쓸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다운받아서 쓰셔도 돼요. 방금 유튜브에서 템플릿 사용하면 그 자체에서도 다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갖다가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얘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템플릿 가져왔죠.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시간이.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추가하고 완료. 두 번째 것도 추가해서 또 이거 추가 완료. 세 번째 것 추가 또 완료. 요렇게. 그러면 완료하면 이 음악도 지금 따로 온 상태고 플레이가 되죠. 그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되는 거예요. 음악도 따로 왔죠. 그럼 이 수익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얻어 걸리면 수익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수익이 터지는. 일단은 그 조건이, 유튜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PC로 하면 보여드릴게요. 그 조건이 솔직히 해당되기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가서 보냐면 내 채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뭐 앱도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앱도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여기로 가면 여기 쭉 내려오면 수익 창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누르면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여기 두 개를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충족을 해야지만 자격 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시간이 3,000시간을 봐야 돼,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138시간이라는 게 지금 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쇼츠 영상도 300만이 돼야 되는데 현재 12,000회 정도 된 거예요, 현재.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올려놓은 것들이 이렇게. 그 전에는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오픈을 안 해놨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만 제가 이제 강의 영상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요 시간도 이제 최근에 다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오픈을 해놔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게 3개면 3개에 합해지는 게 그거인 거거든요. 영상 3개가 합한 시간. 아니요. 이 영상,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공개된 영상들을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전체 본 시간이 3,000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00시간. 요거는 현재 여건이 된 거고, 저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여건이 돼야 돼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쇼츠가 터지든 동영상이 터지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영상 올린 강의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8번째 시간까지 이제 수업을 하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갤러리에 있는 스튜디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그걸 쉽게 빨리 만들어서 내가 이제 손에 익으면 그때 가서 비타나 캡컷이나 이런 키네마스터 앱을 활용해서 편집을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이번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드리는 거고, 자, 제가 하는 강의는 1차는 여기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블로그 스마트폰으로 AI 글쓰기라든지 블로그 세팅하는 거, 요거를 4주간 할 거예요. 4주간. 그리고 나서 4주 끝나고 나면 남은 3주는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을 할 겁니다.
그때 인입사를 할 거고 블로그 할 때도 저거 이제 4번이지만 아마 4번 중에 몇 번을 참석을 할 거예요. 저도 같이 와서 같이 저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참석하셔서 제가 이제 끝까지 거의 4시까지 다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8회차 수업을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또 제일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제일 재밌으셨죠? 영상 만들고 뭐 하니까 실습을 하니까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어떻게든 특히 이런 날 사진 찍는 게 되게 좋아요. 영상 빛 떨어지는 거 슬로우 모션도 찍어보고 하이퍼랩스로도 찍어보고 동영상으로도 찍어보고 사진도 찍어보시고 사진이 엄청나게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한번 집에서든 어디서든 한번 찍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